입니다. 자, 원호 거르기 공차라는 걸 할 거예요. 스플라인을 가공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2D 데이터에서 3D 모델링에서 2D로 CAD를 변환하는 사이에서도 오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지공이 지공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 사이즈는 원이나 직선밖에 없죠. 지공이나. 근데 타원은 제일 비슷하게 우리가 2D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타원이에요. 타원은 정 사이즈의 R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와이어프레임에서 타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사각형에 보면 타원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경값을 한 50에 고정을 할게요. 50에 30 정도만 할까요? 30 정도만 해서 타원을 하나 그려 V를 눌러줄게요. 타원은 우선 자유곡선입니다. 자유곡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따다다다다다다닥이 되실 가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직선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공이 지공삼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선은 얘를 티가 나도록 변경을 좀 할 거예요. 자, 윤곽을 하나 들어갈 거예요. 머신의 밀링 여기에 인이라고 스타트를 해주시고, 윤곽을 걸어줄 거예요. 체인을 아래쪽을 걸어줄 거예요. 크게 갈게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공구에서 그냥 10파이 엔드밀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내기를 눌러서 마무리하고, 아이고 도형의 정의 10파이 그대로 하고 끝내기 누를게요. 다른 거 안 넣고. 자, 여기에서 컴퓨터의 왼쪽이고요. 그대로 놔두고 진입 뽑기를 그냥 원으로 6mm 넣어줄게요. 자, 우선 마이너스 5를 넣어주시고, 자, 우선 원호 고르기 공차라는 모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마스터캠을 설치하거나 우선 하게 되면 여기 공차는 이게 꺼져 있고 여기가 0.025가 돼 있을 거예요. 0.25인가요? 0.025인가? 025가 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만 했을 경우에 이런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값이.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직선으로 데이터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뽑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지공이 지공삼이 들어가는 원을 만나면 당연히 지공이 지공삼으로 출력이 나가는데 얘는 지금 원이 아니에요. 스플라인이에요. 그러면 0.25라는 호형 공차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위아래로 0.25를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2호를 들어갈 수도, 여기 그림 여기를 원을 갖다가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죠? 이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025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걔를
직선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3D를 돌려보면 아는데 3D를 돌렸을 때 제일 흔하게 많은 게 반구를 1을 3D를 데이터를 돌렸을 때 이 공차값이 큰 상태에서 데이터를 뽑으면 구가 각이져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 구가 각이져 있어요. 예? 이 공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곡률이 크면 클수록 이 공차가 더 많이 직선으로 이어질 뿐이에요. 그냥 각진 다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그죠? 내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202 플러스 마이너스 0.025까지 허용을 하겠다 하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 떡떡떡떡떡떡 끊어지죠? 딱딱딱 여기 보면 이 끊어지는 게 원으로 출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직선 데이터로 100분의 2가 더 먹었다, 이유가 더 들어갔다. 직선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아까 다이아처럼 따다다다다 끊어지는 현상처럼 빛나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나갈 거예요. 더 먹을 수도, 확대를 해보면 더 먹을 수도 덜 먹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만만한 게 우선은 얘를 이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를 또 원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데이터 한번 볼게요. 지금 직선 데이터. 를 보면 이렇게 100 몇 개가 나왔죠. 다 처음 링크 진입과 진입 지공이 빼고는 다 지공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공일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허용 공차는 근데 0.025라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타원이나 우리가 3D 탈 때 여기를 얼마까지 주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1000분의 5를 줘요. 그래야 이제 각이 안 보여요. 각이 안 보여. 1000분의 5 정도 줘. 그럼 더 많은 데이터가 점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거는 점으로 커버가 안 되기는 해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면. 근데 여기 공차만 줄여줘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서버가 있고 데이터가 아무리 크게 나와도 상관이 없고 ARCC 선행 제어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금융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값만 줄여도 얘가 커지는 현상은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질 때까지 줄이면. 예? 저장. 그 대신 데이터량은 점점 더 늘어나겠죠.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끊어지는 양이 막. 근데 이게 ARCC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못 읽고 서요. 계속 못 가고 데이터는 많은데 처리해야 되는 양은 많은데 20불로 꼬작 읽어가지고는 데이터가 100분의 1000분의 50 끊어져 있는데 가다 말고 앞에 조금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금융 옵션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금융용 장비들은 당연히 700블록에서 1000블록 사이로 있으니까 지공호 P만이 들어가는 장비들은 원래 금융용 장비들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못 읽고 가다 쓰다를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AICC가 아예 없는 깡통은 어문대로 갈지도 모르고요. 어문대로 갈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공차가 1000분의 5인데 여기에다가 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전체는 1000분의 5 안에 들어오는데 정밀도를 직선 쪽에 우선순위를 주면 이제 3D 데이터를 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등고선이나 3D 영상 가공을 할 때는 범위를 이쪽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정밀도 직선 쪽으로 데이터는 연산 속도가 출력 나갈 때가 좀 빠른데 우리가 3D 데이터에선 수많은 계단식을 원으로 변경하는 거, 출력 나가는 거조차 얘가 버거워할 거예요. 근데 2D에서는 어차피 한 바퀴잖아요. 외곽에 대해서 BP를 여러 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경로를 갖다가 원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원호 쪽을 크게 가져가요. 원호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해요.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근데 교재에 허용이 되는 만큼은 원호 쪽 포지션을
이 정도까지 가져가요. 3D일 때는 이쪽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95% 가까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출력 나가다 뒤집어져요. 95%까지 가져가고 여기를 범위를 커지면 원으로 바꾸는 구간이 이 공차 허용 공차 안에서 또 한 번 원호 쪽으로 범위를 더 크게 줘서 변환을 더 한 번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1에서부터 1000까지 원호 반경을 만들 거고 원으로 바꿀 거야. 이 공차 안에 들어오면 우선 이 상태에서 빼볼까요? 95%인 상태에서 빼면 직선 포지션이 워낙 더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거의 점이죠. 거의 대부분 점이죠. 처음에 스타트 빼고는 거의 아직도 점이네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를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를 70%까지 끌어올리면 원으로 병행하는 양이 더 커지게 돼요. 허용 공차는 이 안에 1000분의 5 안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쪼개 원으로 좀 더 많은 변화를 퍼센테이지 0.035까지는 원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잔챙이들은 그냥 점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 백플롯으로 볼까요? 잠깐만요. 선반이래. 뷰 선반이 아니라 놓으면 아까는 수많은 점이었지만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어이구 잘못 눌렀고요. 내리다 보면 여기서 지공이 이게 내려오는 거죠. 알로 다 바뀌었죠. 그러면 알로 들어간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ARCC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섰다 갔다 하면 무조건 포인트에 일자 자국은 생겨요. 우리가 옛날에 우선 AICC가 없던 시절에는 너무 노후다. AICC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지공삼을 R로 나가지 않고 IJK로 나갔어요. 무조건 섰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왜 그렇게 됐냐, 원을 돌리면 4분점에 자국이 생겨요. 돌다가 R로 나가면 여기 섰다가, R로 나가면 섰다가. 근데 AICC가 없으니까 그 포인트에 도착하면 한번 섰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블록을 못 읽어드리니까. 그때 당시에 옛날 장비들은 IJK로 나갔어요. IJK로. 그러면 지금은 옛날엔 그래도 IJK로 나가면 시작점이 여기면 한 바퀴 이상 돌 수 있잖아요. 근데 자국이 없지. 짱구는 질지언정 이렇게 부드럽게 한 번에 넘어가니까 문구는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AICC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R로 내보내. 왜냐면 IJK가 3D에서 마캠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마캠에서만 거의 그래요. 데이터가 숫자 끝자리 하나만 틀려도 없는 대로 가요. 예? 포인트가 없는 대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3D 데이터에서 무조건 R로 난 데이터를 나가게 돼요. 지금 IJK로 안 나가요. 예? 보증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 AICC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15년 전 장비들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아마 15년 이상 넘어간 장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으로 20블럭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니까 20블럭 정도만 해도 2D가 나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쓰는 값은 2D에서 쓰실 때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기본값을 하고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어떤 스플라인이 걸려도 비슷하게 나오실 겁니다. 세팅이. 그런데 이걸 3D에서도 이 정도 잡아 놓으면 데이터가 멍하고 기다릴 겁니다. 멍하고. 그래서
하고 저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한 걸 저장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여기 앞에 했던 것까지 다시 한번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타원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는, 굴곡이 지는 현상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스플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부드럽게 칠하든가 뭐 인덱스 사용할 때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2D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2D를 하는데 인덱싱으로 라인으로 점 데이터를 끊어주는 로타리 테이블 같은 경우, 로타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서 이게 로타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도 몇 바퀴를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한 바퀴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끊어주지 않으면 없는 대로 가버려요. 그걸 이제 각도별로 어느 정도 끊어주는 역할을 할 때도 세그먼트를 정렬을 해서 내가 공차를 넘어가지 않게끔 끊어주는 역할도 할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로타리 나갈 때 여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원래 이쪽은 금형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쪽에서 이건 데이터를 일부러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고광 금형을 막힘으로 하진 않으니까. 고광 금형. 자, 이렇게. 자, 우선은 새 파일을 열고, 자, 이제부터는 무조건 따라하는 걸로 하시죠. 따라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예제 요거부터 스케치를 하고 샘플을 하나 가공을 한번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추가를 하고, 그래서 요 뒤쪽 예제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405페이지에 있네요. 405페이지 시작을 할게요. 자, 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70에 70짜리 사각형을 먼저 사각형으로 그려도 되고 사각 형태로 그려도 되고, 사각형은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70에 70 그려주시면 돼요. 하고 나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그려야겠죠. 이거를 그냥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리게요. 10에 이 폭이, 여기 폭이 빠졌는데 18로 그려주세요. 18로. 이거 빠졌네. 또 계속 안 빠졌네요. 18이 맞네요. 9할, 그죠? 9할이 들어가 있네. 지금 제 도면이 빠져 있네요. 9할. 9할. 어디 봅시다. 9할이니까 10, 사각형도 18에 여기까지 10mm 해서 볼 R 반경 빼고 위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그려주세요. V. 굳이 여기 중복된 걸 지워야 하긴 하는데 이따가 나중에 클린업 한번 하고요. 그냥 놔둘게요. 여기서 아니면 또 여기 선택 기능에서 체크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작은 화살표 끝점으로 여기랑 여기랑 반경을 9로 넣어주세요. 끝점.
할 때는 무조건 놓치게 되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시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V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려야겠죠. 여기에 보면 120도고 여기 스타트, 여기 앵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200도 180도에 뭐 30도를 더해서 210도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도 되고, 동그라미 그리고 그냥 잘라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얘가 지금 30으로 돼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그리면, 만만하게 그리면 그냥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자르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동그라미를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걸로 그려도 되는데, 자주 쓰는 게 아니라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반경값이 우선 하나만 그릴게요. 30. 바깥쪽 거. 적용. 하나 더 그릴까요? 그냥 하나 더 옵셋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하나 더. 얼마죠? 20. 그리고 라인을 하나 그려서 회전 이동으로 할게요. 아니면 또 숫자를 넣고 양쪽으로 또 바꿔야 되니까 그냥 회전을 하면 양쪽으로 한 번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두 점선으로 그냥 하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그리고요. 대충 그리고 대충 라인 직선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양쪽으로 회전을 시킬게요. 여기 찍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회전 이동을 눌러. 자, 회전 중심을 여기로 옮겨야 돼요. 회전 중심을. 그래서 회전 중심 선택. 여기 중심 눌러주세요. 클릭. 회전을 하는데 60도. 양쪽 방향으로. 여기 옵션. 양방향. 어차피 가운데 또 지워야 되니까 이동으로 눌러도 돼요. 됐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선 그냥 여기는 걸리적거리니까 하나는 그냥 나누기로 치우고요. 나누기로 여기랑 여기는 치우고요. 한쪽만. 어차피 자르면 날라갈 거긴 한데 치우고, 여기서 끝점 아까 했던 거 있죠? 끝점 반경값 여기가 5R이네요. 적용.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여기 교차, 여기랑 찍고 또 5R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필요 없고 딜리트. 여기도 3점 3포인트 트림 나누기로 그냥 위를 지우고, 그냥 나누기로 위는 지우고, 여기도 그냥 선택하고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뭐. 그리고
요거 25 가주시면 돼요. 평행선 그리기 25. 아래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아래서 위로 25 엔터. 자, 색상 여기서 V 눌러주시고, 자, 여기까지 다 그리셨죠? 여기 보면 못따기 외곽이 5C예요. 체인 못따기로 5C 걸어주세요. 체인 못따기 5C. 여기서 체인 못따기, 못따기 밑에 체인 못따기 걸고 엔터 5. 체인 못따기 외곽은 먼저 걸어주세요. 자, 됐죠? 자, 여기 중복이 하나 돼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까봐 클린업으로 할 건데, 우선 여기 중복이 하나가 삼각형일 때 하나가 중복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걸 지워야 되니까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파인드 오버랩이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파인드 오버랩 누르면 완료 누르고 밑에 클린업, 중복된 거를 다 없애버리고 기른 것만 남기겠다 클린업 하면 여기가 하나가 없어졌죠? 시작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공을 하면서 하시는 거라 EC가 있죠. EC부터 만들 건데, 보통 우리가 여기는 R이네요. R로 돼 있는데 여기도 R로 돼 있네. 여기 그냥 C로 할게요. 우리 우선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R보다는 C가 나을 것 같아요. C를 3C 해주시고, 자, 여기는 EC,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그냥 0.5C로 기본 못따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EC로 하고, 자, 위에는 얘랑 교차점 자르기 여기서 여기까지를 분리를 먼저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트림을 먼저 해버리면 이거 날라가겠죠. 여기가 날라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끝까지 남고자 하는 포인트를 그냥 얘랑으로 여기서 자르기 2등분 자르기 밑에 교차점 자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먼저 잘라주세요. 2등분 자르기 밑에 교차점 자르기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색상 복귀. 자, 그리고 여기도 못따기를 들어갈 건데 같이 여기도 분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도 윤곽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되고 여기 따로 못따기를 한번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화살표 여기서 교차점 자르기로 분리를 해주세요. 요렇게 색상 복귀.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처음에 면을 치고 외곽을 가공을 하고, 순서상으로는 외곽을 먼저 가공하고 면을 치겠지만 외곽을 먼저 가공을 하면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잡는 체인이 보통은 제일 큰 외곽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체인을 내가 어차피
못따기나 이런 거에서 미리 구분을 해두면 우리가 체인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못따기를 먼저 할 때는 먼저 색깔을 내가 앞으로 그리는 거를 빨간색이나 다른 색깔로 먼저 지정을 해. 그 두 번째 걸로 앞으로 오른쪽 버튼 색깔을 빨간색. 그리고 못따기 누르고 여기다가 얼마를 넣냐, EC를 넣어주세요. EC. 여기서 여기까지 2. 적용 누르고 반대쪽도 여기서 여기까지 엔터. 여기 C를 주는 거예요. EC, EC. 자, 그리고 여기도 줘야 되는데 여기는 0.5C만 기본 못따기만 줄게요. 0.5C만 0.5나 0.3만 여기서 여기까지 0.3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0.3 엔터. 색상 복귀. 자, F1을 누르고 이만큼만 드로잉을 하세요. F2, F1 이만큼만. 그리고 트림에 자, 여기도 분할을 해놔야 돼요. 여기만 못다이가 들어야 되고 여기도 외곽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어야 돼요. 트림에 한 요소 트림으로 얘를 여기까지. 뭐 다른 좋은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뭐 얘를 이 C까지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트림 한 요소로 얘를 이 라인을 이 경계까지, 이 라인을 이 경계까지. F2 이제 오른쪽 여기 양쪽도 해야겠죠. F1 여기 F2 누르고 F1 누르고 이만큼만. 얘를 이 못따기까지. F2 F1 얘를 여기까지. F2 이런 식으로 이어주세요. 빡셔요. 자, 조금 더 쉬었다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소재를 하나 그려 놓을게요. 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죠? 소재를 75에 75짜리를 중앙에다 잡을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우선 초록색으로 다시 가고 사각형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리기나 사각형 그리기로 가운데 여기다가 75에 75 75에 75짜리 알루미늄 재료를 물었다. 이 재료를 쓸 거다 라고 해주십시오. V. 자, 그리고 첫 번째 소재의 원점은 바이스 뒷면 아래 여기 그죠? 이쪽 모서리가 우선 될 거예요. 원점을 건들지는 않으시니까 보통은 아이스 이쪽을 원점으로 장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원점을 이쪽으로 잡으시니까 자, 이쪽으로 드로잉하고 원점으로 이동. 누르고 이 끝 코너를 찍어주세요. 색상 복귀.
처음 가공 준비를 할 거예요. 소재를 생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재료는 25T짜리를 쓸 거고, 밑으로 3mm, 위로 1mm, 밑으로 4mm 하고 바이스에서 3mm 정도 물고 2mm나 3mm 물고 가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창에 들어가 머신에 밀링에 하나인이라고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기본값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들어가신 후에 공구에는 어차피 우리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고 지금 공구에 만들어가면 쓸 거니까 놔두고, 속성창에 공작물 설정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공작물 설정.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이제 소재 사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포인트를 잡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놈을 그리고 선택을 요 화살표에서 아니면 전체 보이는 요 요소로 딱 누르면 어차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아니면 내가 포인트 아까 끝으로 하고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밑으로, 아니요, 우선 그냥 V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 상태가 돼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30을 놓고요. 총 두께는 30이고요. 얘를 위로 좀 올릴 거예요. 총 두께는 30짜리 재료를, 지금 이게 몇 T인가요? 25T짜리를 물어야 되는구나. 25로 고쳐주시고, 바이스도 이따가 넣어보고 나중에 넣어보고 할 거니까 25T짜리를 넣어주세요. 자, 근데 우리 면을 25T짜리 재료 쓰는데 면을 한번 날려야 되잖아요. 원점보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Z값을, 원점을 1mm를 위로 재료를 올릴게요. 그럼 재료는 위에가 1mm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Z 상단보다 1mm가 튀어나온 상태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서 사이즈 변화를 주셔도 돼요. 그죠? 키워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75로 되어 있는 데가 85를 넣어도 옆으로 퍼지고 그겠죠? 근데 뭐 75니까 바꿀 필요는 없죠. 왜냐면 소재를 그려놓은 상태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고 V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면부터 한번 날려보고, 원래는 순서상 면을 먼저 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또 변형 오고 그럴까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위에는 커터로 한번 날리도록 할게요. 커터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한 방에 치면 또 서운하잖아. 그래서 75니까 63파이 커터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63파이. 왜냐면은 우리가 측면 가공도 해봐야 되고 깊이 가공도 해봐야 되는데 한 번에 나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곽으로만 해볼 거예요. 윤곽으로. 그래서 면을 한번 커터를 2방울 날릴 건데, 윤곽 가공에 들어가 단일 체인으로,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단일 체인으로 면을 날릴 건데 요거 하나만 쓸 거예요. 단일 체인으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요거를 잡을 거예요. V. 자, 1번 공구에 커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알루미늄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서. 자, 페이스 밀로 할까요? 하나, 두 번째 페이스 밀이라는 걸로 하고, 도형의 정의에 들어가. 자, 63파이의 직각 커터 63파이짜리 인.
깨져요. 여기를 못따기 각도를 0도로 주세요. 근데 말이 직각 커터지 그제 무조건 R이 들어가죠. 보통 한 0.4 최소 작아봐야 0.4R 커터 팁이 그죠? 보통 선반 바이트도 뭐 정상 바이트 0.4R이잖아요. 똑같죠 뭐 그죠? 여기하고 속성의 마무리. 네, 우리가 이제 홀더를 안 그려봤는데 우선 오늘은 넘어가고, 오늘 아마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서 넘어가고, 자 1번 공구다. 1번 공구 경보정 번호도 1번이고 장보정 번호도 1번이, 장보정 경보정 길이보정 값 다 1번이다. 그리고 이송 속도는 내가 뭐 2000을 주겠다. 결삭을 할 때. 내려갈 때는 한 2000?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정도, 그죠? 잡을 수 있을 정도. 근데 1000 이러면 좀 아쉽고 한 2000에서 2005, 이 정도는 2000 쪽이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2000이나 2500 이렇게 놓으시고 한 2000 정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을 때 잡을 수 있을 정도. 여기가 아닌가? 네? 한 2000 정도. 1000은 좀 그렇고 한 2000 정도 노르고, 스핀들은 한 5500 정도 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커터 카탈로그를 보고, 자 끝내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절삭 파라메타 하고 2D.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인을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럼 이 라인 기준으로 면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넘어가야겠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이 5mm 정도 내가 더 넘어갈 거예요. 5mm 정도. 5mm 정도 마이너스 5를 줄 거예요. 마이너스 5. 자 그럼 여기에서 측면 가공 여유를 마이너스 5로 위로 가겠다. 그죠? 위로 넘어가겠다. 마이너스 5를 가겠다. 우선 진입뽑기 먼저 가볼게요.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접하게 가는데 잘 봐요. 내가 63파이 커터예요. 지금 5mm 간 상태, 이 상태 곧 여기에 동그라미를 걸은 게 63이죠. 63파인데 여기가 반 나누면 31. 뭐 어떻게 애매하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가서 50% 이상, 55 되면 돼요. 55%. 공구 반경에 직경보다 반경보다 좀만 빠지면 되잖아요. 55. 여기에서 반대로도 동일하게 접하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한 3mm 정도 떨어진 거네요. 한 10mm 정도 떨어진 거야. 이렇게 접하게. 자, 한 방에 안 돼요. 측면 가공부터 넣고 깊이 가공도 넣을 거야. 측면 가공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계산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75mm예요. 그죠? 근데 63파이니까 두 번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5라는 라인을 하나 그었어요. 마이너스 5라는 측면 가공률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대략 40, 여기가 여기까지가 75인데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35 나누면 뭐 30, 40, 37점 뭐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40mm 떨어진 만큼 반 조금 넣어야, 이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커터 지나가고 나머지 40mm 치겠다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측면 가공할 때 두 번을 지나가는데 40mm 만큼 가공 간격을 띄우고, (5mm에) 빠진 데서 여기까지가 지금 40mm까지 한 번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겠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씩 40mm 간격으로 두 번 지나갈 거다 하고, 링크에서 자 안전 높이는 지금 키지 않을게요. 그냥 이속 높이로 10mm밖에 안 떴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안전한 걸 원한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를 좀 높이 잡아놓고 비슷한가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시작과 끝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작과 끝에만 들어가니까 좀 높게 잡으셔도 되고 하고, 재료 상단이 지금 1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게요? 아까 소재 잡을 때 얘를 올리면 재료 상단이 항상 미리 들어가요. 24 이번 버전부터 그래요. 재료 상단 원래는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0이었는데 이미 재료를 잡을 때 재료 상단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기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0이면 깊이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가공할 게 없잖아.
내가 이걸 0으로 때려 놓고 측면에 깊이 가공을 놓으면 어차피 윗면을 한 번밖에 못 쳐요. 가공할 게 없다고 얘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가 1이 있어야 돼. 이게 우선 0으로 한번 놔볼까 강제로?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0으로 놓고 0, 0일 때 측면 가공을 활성화했잖아요. 측면 가공을 활성화했어. 그러면 측면은 자 한 번, 두 번 0을 가공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한 번, 두 번 정상으로 0.1 한번 치고 싶잖아요. 0.1 한번 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깊이 가공을 활성화를 하잖아요. 하고 최대 황석 간격이니까 최대 칠 수 있는 게 5mm죠. 최대 지금 늘어났는데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개만 들어가 한 번만 칠 거면 이것만 있으면 돼. 여기에 숫자 1을 0.1을 까겠다라고 0.1을 남기고 정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재료 상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구도 안 뜨고 한 번, 두 번 하고 끝일 거예요. 깔 게 없으니까. 재료 상단이 0이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2를 넣어줘야 황삭 한 번, 정삭 한 번이 내려가겠죠. 한 번, 0.1, 0.1 한 번, 0.1 한 번, 제로, 제로. 이런 식으로 가려면 재료 상단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뭐가 있어야 되냐? 남은 양보다 큰 절임량이 있으면 뭐 그냥 한 번만 지나가고 만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선 면을 깠어요. 그 다음에 외곽을 돌 건데